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부터 단 하루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장 앵커의 한마디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외국인 바이코리아 코스피 52주 신고가 눈앞이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코스피는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그래도 또 상승입니다. 쉽게 쉬질 않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오늘장 이 종가가 장중 고가였습니다. 뒷심이 오히려 더 붙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신정부 정책 기대감을 타고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다가 차익 실현이 또 빠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말 정신없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심 딱 잡고 여기서 제대로 수익을 뽑아낼 수 있게끔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와 추천주를 꼽아보고요. 내일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부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 그리고 JW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추천주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더블 초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꼽아주신 특징주와 추천주 네 종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여기 올라온 종목들이요. 한미약품을 제외하면 모조리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죠. 한미약품도 사실은 종가상 올해 최고 주가 기록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부 다 요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올해 명실상부한 주도주죠. 방산주, 현대로템과 풍산이 있고요. 그리고 연일 신고가 기록을 내고 있는 엔터주 SM도 있고 그리고 바야흐로 10년 전이죠. 제약바이오의 신화를 쌓아 올렸던 대표 종목 이 한미약품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가지고 온 특징주부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상 차장께서는 현대로템을 갖고 오셨고요. 곽유정 대표께서는 풍산입니다. 이게 특징주가 역시 오늘 방산으로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자, 지문상 차장님 현대로템 꼽아주셨군요. 네, 현대로템 특징지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어떤 이유인가요? 실제적으로 오늘 주가가 올라가게 된 원인을 찾아보자면 방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개별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방산 주식과 조선 주식들의 주가의 어떤 궤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현대로템이 빠르면 상반기 중순 내지 말, 그러니까 한 6월 안에 KT전차 추가 폴란드향 수주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현대로템의 수급이 강하게 좀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기준으로 오늘 하나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배 시스템과 사업 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라고 확인이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호주 업체인 오스탈 지분 인수를 미국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하나 시스템이 인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현대로템을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 정도 회사가 한 3파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현대로템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 해외양 공장 기지를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지금 폴란드에서 전초기지 역할로 해서 캐펙스를 증가를 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경쟁사로 불리우고 있는 유럽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레오파드, KMW 이런 회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그 유럽 향 매출을 조금 더 락인시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25배에서 28배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역시도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폴란드향 이후 말고는 수주 절벽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저는 되려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주변국을 보면 뭐 슬로바키아나 뭐 헝가리나 그리고 북유럽 쪽에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경쟁사로 불리우고 있는 라인메탈이라던가 KMW 같은 회사들은 이미 그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미진하기 때문에 네. 재래식 무비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제조업 기반의 어떤 특징이 가장 빠른 그 회전율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국내 방산 3사들이 디스카운트 받을 만한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현대로템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 뭐 추천주가 아니고 특징주로 현대로템을 포착해 주셨는데 방산주 얘기 나온 김에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이 큰 종목들 뭐 사실 좋은 거 분명히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확인이 되는데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이 이미 지금 수십조 원 되는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쉬지도 않고 올라왔단 말이죠. 반면에 오늘 곽유정 대표께서 갖고 오신 풍산 같은 종목은 1년 동안 좀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방산주를 이제 지금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큰 종목, 이미 많이 올라간 쪽으로 봐야 되는지 덜 오른 종목 찾아봐야 되는 건지 어느 게 낫다고 보십니까? 방산도 이제 쉽게 보면 그 총포 만드는 쪽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는 완제기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K9 자주포라던가 이런 어떤 재래식 무기 위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프리미엄 밸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인 찾기 대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네네. 때문에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건 그리고 주고 있다는 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풍산이라든가 이런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회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타당하고 그리고 약간 디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회사들은 네. 그거를 조금 더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다른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가의 현재 구간 형성된 이유가 있다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곽유정 대표께서는 특징주로 또 역시 방산입니다. 네. 풍산이 신고가 오늘 또 기록했죠? 네,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대 로템 쪽에서 지금 K2 전차 수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1으로 포탄도 같이 함께 또 수출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늘 풍산 관련해서 움직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예. 사실 이제 풍산보다도 요즘에는 지주사 종목들이 상법 개정안 수혜를 받다 보니까 풍산 홀딩스가 풍산보다 확실히 주가상 퍼포먼스는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거는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이제 기존의 나토 이제 회원국 쪽에서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GDP의 2%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5%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예. 좀 전반적으로 뭐 현대로템 개별적인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도 강력한 움직임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위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또 계속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폴란드 수출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포탄 관련해서 지금 풍산도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게 이 예.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쪽에서 그 자주포용 155mm 포탄 도입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입찰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포탄 관련해서도 풍산이 지금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수주를 따낸다 했을 때 또 강력한 모멘텀으로 발현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풍산의 그런 매력도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풍산이 최근 들어서야 방위 산업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원래 이제 본업이 구리 아니겠습니까? 신동 사업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
최근에는 업황이 지금 또 전력적으로도 계속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 전력을 이제 그 전력망을 이제 구축할 때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도 지금 같이 이렇게 덩달아 늘어나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지금 또 계속 오락내락 하잖아요. 구리 가격 올라갈 때마다 풍산 주가 역시도 출렁이는 모습들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상당히 저는 풍산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방산 종목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세로 인해서 지난해 전고점 구간대까지 일단은 풍산이 주가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수급 동향을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금 시장의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메인 주체가 또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풍산의 오늘의 상승세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월봉상의 추세를 봤을 때도 강력한 매물대인 지금 7만 원 구간대를 돌파해주면서 오늘부로 이제 강력한 시세를 내준 걸로 봤을 때 보통 이런 전고점 돌파 시점에서부터 플러스 30%, 50%까지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 많이 나타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풍산의 신고가 움직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방산이나 아니면 뭐 조선도 그렇고 최근에 원전까지 올해는 사실 이 주도주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주도주가 변화할 때가 된 게 아니냐 하는데 안 변한단 말이죠. 가는 게 정말 계속 갑니다. 방산주 아직 좀 멀었다고 보십니까? 방산주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될 때다. 지금 이제 해야 라고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이런 하나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간에 올라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그런 방산주를 찾아본다면 뭐 제가 풍산도 브리핑 도와드렸지만 지금 이제 군함기 MRO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야 부각이 막 되기 시작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만재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전투기를 만들긴 하지만 굉장히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서는 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면 군함기 MRO 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삼각수렴 형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RO 관련된 이슈 주목해 보시면서 아직 안 올라간 제가 말씀드린 관련 종목들 위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지무상 차장의 오늘 특징주는 현대로템을 또 포착해 주셨군요. K2 전차 관련해서 폴란드 수주 기대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늘 장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받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요. 곽유정 대표께서도 방산주입니다. 풍산이죠. 국내 1위 신동업체입니다. 이런 점도 모멘텀 주목해볼 만한 구간이고 게다가 또 저평가된 방산주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해 드리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 신청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목 신청이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의 추천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한꺼번에 좀 띄워주시죠. 자, 이 네 종목 가운데서 현대로템과 풍산, 방산은 한번 돌아봤고요. 이제 두 종목 남았습니다. 엔터와 제약바이오, 이색 대결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대표 엔터주죠. SM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제약바이오 종목 한미약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초이스입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추천주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지문상 차장과 곽유정 대표 추천주입니다. 네, 지문상 차장께서는 엔터주입니다. SM을 들고 오셨고요. 곽유정 대표께서는 제약바이오 한미약품을 꺼내주셨습니다. 자, 먼저 차장님, 엔터주 계속 가네요. 이제 빅사이클의 초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초기라고요? 네. 이게 SM이 예. 엔터 3사, 4사가 있는데 JYP, YG, SM, 하이브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들 중에 안 좋은 회사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래저래 말씀드릴 것들은 많지만 이제 엔터 3사, 4사 중에서 가장 메가 IP라고 불리우는 이제 고연차 아이돌들이 예.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SM 같은 경우는 동방신기라던가 소녀시대라던가 이런 어떤 무형 자산들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는데 전설적인 아이돌이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상 실제 이제 전체 매출에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의 이제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을 추천주로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예. 일단은 한알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중국이요. 그래서 이 SM이 2021년도에 엔터 3사들 차트를 싹 다 돌려보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가 엔터 3사, 4사들의 실적이 가장 좋았고요. 네. 주가가 멀티플로 봤을 때 SM 기준으로 P가 거의 60배 이상 올라갔었던 적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60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히스토리컬하게 SM이 멀티플 60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네.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뭐 약간의 코로나 머니로 인해서 지원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 자금들이 일부 이제 음반을 매수하는데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시점에서 중국에서 아이돌 그룹들의 공동 구매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줬고 그 중에서 중국 공동 구매 매출 중에 에스파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중국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엔터 회사들은 하이브, JYP, YG보다는 항상 SM을 찾아요. 네. 왜냐하면 SM이 어찌됐든 간에 중국과의 약간 연결고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SM의 지분을 블럭으로 넘기면서 그 물량을 텐센트 뮤직이 인수를 해줬거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약간 비싸게 파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SM에서 걱정했었던 오버행 이슈도 딱 마무리가 지어가면서 텐센트가 2대 주주의 역할이 됐고 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SM이 디어유를 인수를 하면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효과를 봤잖아요. 근데 디어유가 텐센트 뮤직이랑 또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SM은 확실하게 중국향 앵글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SM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메가 IP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면 7, 8월 달부터 이제 가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가 있고 그리고 BTS,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제대했죠. RM이랑 B가 전역을 했죠. 예. 아까 잠깐 동영상 보니까 하이브 사옥 앞에 그 아미들이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만큼 엔터 섹터들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메가 IP들의 매출이 없었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열리지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탑라인 성장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가령 이런 부분들은 제조업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캐펙스를 증가를 하면서 램프업 되는 구간이랑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라이즈 그리고 예. NCT 그리고 남자 아이돌 그룹 이 두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강력한 보이그룹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하츄투 하츄 예, 그리고 최근에. 에스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4개의 IP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다 7년차 미만 저연차 아이돌들이에요. 특히 근데 하츠터치는 얼마 전에 데뷔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일단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라이즈가 초동이 거의 한 60만 장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오. NCT 같은 경우가 유닛으로 활동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미니 앨범이 거의 50만 장, 70만 장까지 굉장하네요.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오래된 IP가 당연히 저연차보다 잘 판매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수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고요. 최근에 하이브의 보이넥스도 같은 경우가 100만 장 나왔어요, 초동이. 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DRU가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연결 효과로 인해서 매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키이스트를 매각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악성 자회사 어떤 비중은 떨어내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 부분 뭐 엔터 3사들 같은 경우가 YG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이제 시작될 거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는 지금 7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초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중국 사이즈로 봤을 때 한한령 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장주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전혀 부담되는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M 살펴드렸는데 SM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요. 후리지아님께서 나 SM 보유 중 14% 수익 중 하셨거든요. 이분 제가 아까 기억하기로는 펩트론도 오늘 단타 쳐가지고 많이 드신 걸로 기억하는데 SM까지 아주 축하드립니다. 우리 토마토 시청자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곽유정 대표의 추천주입니다. 한미약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미고비를 유통하는 블루엠텍의 주가 흐름이 좋아서 이 종목 살펴봤던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한미약품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국내 비만 치료제 만드는 곳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먼저 상용화에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고비가 지난해 10월 달인가 그때 들어왔을 겁니다. 초기 이제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그 한 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달 정도 맞는 그 분량. 주사제가 한 8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반값까지 맞을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런지 지난해 블루엠텍에서 미고비 판매로만 했을 때 100억 가까이 매출이 창출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 국내 비만약 시장에서 미고비 점유율이 무려 73%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미고비가 거의 그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지난달부터 미고비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방송에서 미고비 맞았다는 전문가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당뇨 전 단계 증상이 있어서 맞은 거예요. 그게 GLP-1이라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유사체가 몸에 그런 호르몬 분비라든지 뭐 식욕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용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GLP-1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GLP 유도제도 이제 먹는 걸로 경구용으로 많이 또 섭취도 하시고 그런데 확실히 저는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몸도 좀 가벼워지고 또 식욕 조절 또 가능해지니까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2달째 맞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에서도 지금 이런 위고비와 비슷한 지금 GLP-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약품에서 지금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미국의 당뇨병 학회 가서 최초로 이번에 이제 임상 1상 결과가 어떤지를 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프페글레나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름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 국내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금 연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만약에 한미약품에서 이제 국산 이런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약물보다는 좀 더 가격이 더 다운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미약품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지금 50%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올 지금 하반기에는 일라릴리의 신약 마운자로가 또 국내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마운자로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일본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보다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약품의 임상 이런 발표들에 있어서 주가 모멘텀으로 향후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않을까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 쪽에서 수급이 최근까지도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외국인 순매수까지도 최근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이러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11월 달 이후로 V자로 지금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5만 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조금 더 흐름 이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35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어가는 게 좀 지금 시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짧은 손절 라인 28만 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문상 차장의 추천주 SM 그리고 곽유정 대표의 추천주 한미약품까지 둘러봤습니다. SM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죠. 일단 이 SM의 경우 사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지만 SM을 특별히 또 오늘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혀 부담을 느낄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곽유정 대표께서는 한미약품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언급도 해주시면서 강력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최근 주가도 V자 반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 목표가 35만 원입니다. 손절가 2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 전문가의 선택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선택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끌리는지 그 이야기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나눠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곽유정 대표님 목표가 도달이 있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했던 추천주 대웅제약입니다. 5월 27일에 추천했는데 벌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죠. 수익률이 거의 20%, 단기간에 정말 순식간에 솟구쳤습니다. 추천가가 14만 4천 원이었는데 말이죠. 목표가 16만 원에 도달을 했고 이렇게 바로 이번에 추천주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께서는 위고비를 드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익을 드시고 대웅제약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의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갖고 계신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니까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뜸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린님의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만 확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서유한님의 종목입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 대표 종목이죠. 이제 1위 자리를 꿰찼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던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18만 8천 원입니다. 현재 23만 원이니까 수익이 꽤 단기간에 좀 든든하게 좀 나와 있는 종목인데 SK 하이닉스의 사활을 걸고 계시는군요. 비중이 50%입니다. 자, 매도가는 얼마일까요? 하셨는데 일단 지문사 차장님, SK 하이닉스 비중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도 지금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컨빅션을 강하게 갖고 계신 시청자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래저래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사이클에 비교했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폭이 왜 이렇게 덜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이제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그 하이엔드급 HDM을 전혀 문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최강자예요. 네. 물론 삼성전자도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그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 종합 글로벌 IDM 주가가 있는데 대부분 장비 회사들도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예. 국내 대부분의 장비 회사들은 주가 흐름 폭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더디죠. 답답하고요. 지금 대표격으로 불리고 있는 회사들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보면 다 대부분 선단 라인에 투자되고 있는
증착 위주의 어떤 회사들인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HBM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회사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중국의 약간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풀인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미 하반기에 재고로 인해서 재고를 비축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상반기에 일단 다 땡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 지금 메모리 가격 디램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이미 올라왔어요. 기본적인 어떤 그 평균 컨벤셔널 디램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지금 하반기는 어떨까라고 보자면 하반기는 조금 긍정적이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안 좋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도 플러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메모리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이 25% 정도 전체 포션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30% 후반대까지 이제 사이즈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HBM 사이즈가 커지면요, 또 메모리 쪽의 비중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쪽도 같이 캡파업을 해줘야 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네. 가령 하반기에 수요가 어쨌든 이러한 풀인 수요가 아닌 신규의 수요라던가 아니면은 뭐 CSP라던가 이런 쪽에서 가격이 올라와주면 또 모르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는 그냥 단순하게 딱 목표 주가는 하반기 기준으로 정고점. 네. 그래서 24만 8,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이 전고점 수준까지 바라보시면 어떤가 이 얘기도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죠. 지금 채팅창에 갑자기 종목 진단 시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선 제이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대봉 LS가 나와 있는데 저는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 있는지 몰랐네요. 지금 매수 가격은 14,300원이고요.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대봉 LS가 사실 올라갔을 때만 해도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뭐 제자리를 찾아온 모습이죠. 자, 그러면 곽유정 대표님, 대봉 LS 요거 다시 한번 좀 속구침이 나와줄까요? 매력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워낙 지금 종목들이 탄력성 있게 가다 보니까 맞아요.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봉 LS가 원료 의약품이라 화장품 원료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쪽도 최근에 OEM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신고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올 하반기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쪽 이제 분야,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을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료 쪽에 있어서는 일단은 크게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오늘 비만 치료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네. 뭐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쪽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은 TSMC 같은 포지션이죠. CDMO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도 쪽의 제약사 쪽에서도 이 GLP-1 이제 그 유사체를 토대로 해서 네. 약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을 시켜서 대량 생산하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그 AI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TSMC에 맡기는 이유가 기술력 때문인 거잖아요. 네네. 그 수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봉 LS가 그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와 이런 원료 의약품 관련 이슈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향후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비중 10%니까 무난하게 일단은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3월 구간에 대량 거래량 들어왔었던 구간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6,500원 구간대까지 일단은 무난하게 흐름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세 움직임으로 가느냐 그건 이제 16,000원대에서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차익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봉 LS 비만 치료제 관련된 관심이 여전하다는 점을 또 확인이 되네요. 자 영선 지인님의 대봉 LS까지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다음 종목을 가볼까요? 이번에는 한형란님의 종목입니다. 한국전자 인증인데 이거 매수 가격이 높네요. 5,350원에 10%. 이거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셨는데 이 정도면 확실히 못해도 1년 반 이상, 2년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난해 한 12월쯤이었죠. 2,5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말 이분은 어려운 시간을 좀 견뎌 오신 거거든요. 드디어 이제 주가가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4,000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지무상차자님, 한국전자인증 이거 5,000원대 매수가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한국전자인증 시가총액이 700억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이 추적이 안 되는, 특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 없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특히나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어떤 증권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잘 안 봐요. 특히 스몰캡 종목들 예전 같은 경우는 리서치하우스에서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사이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 많이 발굴해냈고, 그리고 굉장히 뭐 작은 회사들, 우량한 회사들, 이익 성장 나오는 회사들 찾아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자 인증은 결국 그 공인인증서 인증받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돈을 못 버냐? 돈 잘 법니다. 하지만 성장이 이 정체돼 있죠. 매년 2020년도부터 5년간 매출 사이즈가 320억에서 가장 많이 수익 났던 게 380억. 이 정도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단에서 30억에서 많이 벌면 50억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뭐 우량한 회사예요. 그리고 뭐 배당도 뭐 매년 한 2% 초반, 중반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성장을 하는 회사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매년 꾸준하게 돈을 벌어주고 있고 그리고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봤을 때 순현금인 회사예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도 적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순현금인 회사인 건데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떠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뭐 지금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 이상한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테마랑 별개입니다. 별개. 뭐 당장 뭐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성과가 나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성과가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 낭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빨리 가는 종목들은 빨리 가고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챙겨주는데 한국전자 인증 물음표가 좀 뜬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손실 구간이지만 끊어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린님의 종목인데, 앞서 간단히 좀 언급 나왔던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3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입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될 만한 게 보시죠. 오늘 장도 이렇게 떨어졌죠. 사실 코스피의 이 지수의 움직임과 정반대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3월 21일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거의 30% 빠졌고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긴 자꾸 고전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자, 곽유정 대표님,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이대로 답답해서 어떻게 볼까요? 갑갑하게 흘러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주가 움직임 보면요. 오르내리락 등락 자체가 좀 심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만 봤을 때는 아까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도 일단은 범용 반도체 쪽에 업황 반등과 더불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 퀄 테스트 통과가 지금 7월에서 8월 달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HBM4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모멘텀은 굉장히 또 충족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유리기판 또 상용화 관련 이슈 있죠.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이슈까지 본다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유리기판의 그 후공정에 들어가는 등착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업황 사이클을 타고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는 지난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 구간 때만 봤을 때는 쌍봉을 지금 막고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또 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약간 그 쉬어가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들 순매도세 나오고 있죠. 이미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팔면서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이 바닥이 잡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좀 그래도 갈아타고 싶어 하신다면은 뭐 비중 관리 측면에서 3만 원 구간 이탈 여부 보면서 뭐 반매도나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크게 무리 없이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서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중립 의견 드리면서 조금 더 추세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조금 요즘에 답답하게 느껴질 만한 종목이었죠. 살펴드렸고요.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하나 좀 더 가볼 텐데요. 김명진 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이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그 인프라 관련해서 대한전선이 어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쭉 뽑아냈다가 아쉽게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매수 가격이 그런데요. 보니까 이거 어제 따라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7%입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문사 차장님, 대한전선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오늘 윗꼬리가 꽤 많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기업의 어떤 내재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네. 될지 아니면 뭐 테마 관련된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주가가 상승한 거는 예. 기업 가치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테마격 뉴스 플로우로 인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책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어제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추진하려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해서 대한전선과 LS 간의 어떤 그런 뭐 2파전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전기동을 가공해서 예.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방건설이 인수됨으로써 굉장히 한 단계 레벨업돼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서 환율이 조금 약간 워낙 강세 기조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환율 강세의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좀 주가는 좀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동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뭐 보유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손절은 사실 이제 5일선 깨지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 라인은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14,000원 그리고 위로 19,000원까지 해서 가격들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대한전선까지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증권통 AI 뉴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자, 증권통 AI 뉴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1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가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6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압박해온 히토류와 첨단 기술 등 수출 제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를 대기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히토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교감한 만큼 협상은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정상화한다면 미국이 대중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도체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 협상단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관망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2주 만에 11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오른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4일 만인데요. 지난달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만 9,900달러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가격 추가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힘입어 국내 증시에서는 우리기술 투자가 20%가량 급등하며 9,4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함은 물론 코스닥 지수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도 늘어났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거래 대금이 7조 4,623억 원을 기록하며 대선 전 5조 원대에서 2조 이상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ETF 매수 소식이 투심을 이끌었고 증시 부양을 강조하는 신정부 정책 추진 기대감도 한몫했는데요. 더불어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확보도 반등의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유동성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감안하면 코스닥 시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된 후 거래대금과 신용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확대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돼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자 주가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2차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돼 있어 지역화폐 플랫폼의 대응을 맡는 결제 서비스사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내놨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방안이 알려지면서 업계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카카오페이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JP모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수혜주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불확실성도 아직 크다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15.96% 급등하며 57,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에서 확인됐다시피 이렇게 파죽지세 국내 증시, 새 정부 기대감이 강합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 등 이렇게 대외 변수 때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초이스 시장 전략 한번 큰 틀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지무사 차장님, 내일장 초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의 내수 진작 관련된 어떤 컨셉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다 다를까 최근에 원화가 일부 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신규로 유입이 되거나 락인되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의 어떤 회복 구간은 단기간에는 상당 부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있어서 가장 크게 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여전히 프리미엄 구간을 갖고 있는 조선, 방산, 엔터 섹터들 위주로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할 텐데 상승 구도로 올라갈 때 네. 새로운 섹터를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예. 지금 현재 이익이 유지가 되고 어닝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섹터들 위주로 봤을 때 프리미엄을 충분히 줄 만한 구간이 지금 현재의 대장격인 섹터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새로운 주도 업종을 찾는 것보다는 현재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단기 수익도 그리고 중장기 수익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곽유정 대표의 내일장 초이스 그리고 목표가 도달했던 대웅장 리뷰 좀 해주시죠. 네, 대웅자 뭐 저는 조금 더 목표가 상향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웅자 리뷰했을 때 거의 미용 의료기기 쪽 위주로 리뷰를 네. 도와드렸었거든요. 주보 지금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최근 뭐 카타르 쪽에도 주보를 이제 또 판매를 하려고 또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대다수 또 많은 국가에 이미 주보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대웅자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그런 주사제로서 그 비올렛 주사, 윤곽 그 지방 분해 주사 관련해서도 한번 리뷰 도와드렸었는데 대웅제약이요. 미용 쪽으로도 지금 잘 나가지만 비만 치료제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이미 그 당뇨병 치료제로 쓰고 있는 엠블로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자체가 대사 질환의 이상이 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마취 치료제로도 지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뇨병 치료제가 또 결국 체중 감소에 또 효과가 있어서 비만 치료제로 분합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비만 치료제로서의 그런 관련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모멘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웅제약이 지난해 11월에는 일라이릴리 마운자로 같이 그 이중 작용제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은 비만 치료제들이 다 주사제예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경구용으로 지금 또 개발을 하려고 해서 국내 지금 특허 출원을 마치고 비임상 연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또 추가 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월봉상 흐름 봤을 때 19만 원 선 구간대까지는 추가 흐름 좀 더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시장 전략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뭐 이번 달 안에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이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국내 지금 양지수 모두 다 약간 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국내에 있는 상황이고 또 내일은 미국의 CPI 등의 이런 대외 이벤트를 또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 흔들림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자금 계속해서 지수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해소되는 국면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잘 보유하고 계시고 또 신규로 매수 접근하고자 하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또 시장이 올라올 때는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지금 산적해 있는 관세 이슈만 좀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펌핑되는 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이슈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장 전략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초이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